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주말 사이 그래도 비트코인 양봉을 키워냈습니다. 지금 다시금 좀 어느 정도 횡보 장세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향방들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위안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50% 내려가고 10% 올라온 거예요. 그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또 이제 환희에 차서 또 축배 터뜨리면서 매수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장 혹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불장이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을 하시면서 이 투더 골드문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멎긴 했지만 그 이후의 얘기들은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조코인 발굴하는 비트필승입니다. 일단 요새 일단 식사는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저희 매매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일단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이신 분들은 일단 우리가 평일과 밤낮 그리고 주말 없이 매매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작은 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제 작은 소소한 행복감을 누리시기에 힘들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매에서만 우리가 눈여겨 보신다면 막상 이제 상승장에 도래했을 때 매매하시기에 체력도 매매 급급하시다 보면 체력도 소진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상황에서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번 주 손상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3,740선 유지해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린 이후부터 유지해주고 양방의 흐름세 주말 손상에서도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지만 아직까지는 주봉 이평선에서 딱 위에 분기점 손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강한 반등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서요. 현재 어떻게 비트코인 우리 암호화폐 방향성이 어떻게 보여질지 그리고 알트들의 흐름은 어떠할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같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승장과 이 호황기를 잘 누릴 수 있으려면 지금 같은 이 약세장에서 우리가 체력도 잘 비축해야 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도 챙기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어떤 악재들이 있길래 아직까지 좀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일단은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었고 예전에 나왔었던 이슈를 또 한 번 더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테더에 대한 이슈죠. 테라 사태 이후에 그 후폭풍으로 테더의 시총이 12조 원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이슈를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이 테더 사태 때문에 예전에 한번 이제 지급 준비율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그게 맞춰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테더로 이제 찍어내서 팔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급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를 못 한다고 한다면 비트코인의 값은 10,000원이 적당하다. 10,000원이 될 수 있다. 100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 테더는 지급 준비를 마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갔고 했었는데 이번 테라 사태 이후에 또 테더의 시총이 12조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도 그렇고 테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테라의 자매 코인 루나도 그렇고요.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의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였죠. 예전 이제 이 테더 사태 때 이 테더의 지급 준비율 문제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자, 근데 그때는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해결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떴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테라는 과연 어떨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자, 테라 사태 때 얼마의 돈이 없었냐? 49조 원이 넘는 돈이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말이 49조지. 여러분들 뉴스에서밖에 못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이번 올해 이번 달 정부의 예산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 거기서만 나왔던 조가 여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테라 때문에 테더가 다시 한번 또 위험해졌죠. 시총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그래도 1위에 있는 뭐 대장 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는 뭔가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 예전에 테더 사태 때랑 똑같이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봐야 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해지 수단으로서 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또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가격 방어도 못하고 루나코인 이렇게 뭐 99% 내려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지금 현재 테라 재단 쪽에서의 어떠한 보이스 뭐 아직까지는 뭐 없고 그다음에 뭐 제2 루나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뭐 새로운 어떠한 뭐 생태계를 뭐 구축 자,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예전에 이제 신일골드 코인 이제 스캠 사건 있지 않습니까? 보물선 코인. 러시아의 뭐 보물선이 이제 뭐 가라앉아 있는데 뭐 그거를 뭐 이제 인양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코인이다. 그래서 뭐 인양이 되면은 뭐 코인이 떡상을 하고 뭐 등등 했는데 배는 개뿔 그 안에 뭐 플라스틱 병이나 몇 개 있지.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일골드 코인 2가 나왔잖아요. 뭐 금광 뭐 엘도라도가 금광 예전에 그 골드러시 때 마냥 금광이 발견이 되는데 뭐 그때 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한정지었어요? 그때 이제 보물섬 코인 할 때 고소를 안 한 사람들 한정으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런 일이 있었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지 않습니까? 루나2. 뭔가 루나2라고 명명하지 않았지만 뭐 기사나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떠한 소문이 있냐? 솔직히 이제 뭐 재단 쪽에서도 뭐 이제 뭐 충분히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잘 모르겠고 뭐 돈을 뭐 얼마나 벌었는지 뭐 내려가기 직전에 뭐 엑시트를 다 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죠. 자, 근데 소문에 의하면요. 소문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뭐 확인된 사실도 아니긴 한데 예전에 부산에 이제 부가티아 50억짜리 그거 이제 나왔었죠. 그쪽이 이제 뭐 루나 팀에 속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네, 아예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스캠 어떠한 이 코인 시장의 뭐 지금 또 현 정부의 또 움직임들 이런 것들 금감원의 또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이 테라 사태가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악재를 좀 가져왔고 그 후 폭풍으로 아직도 거의 뭐 핵폭탄 떨어진 것 마냥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후폭풍이잖아요. 그죠? 항상 핵폭탄 떨어진 것 마냥 그 후폭풍으로 지금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라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갑자기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테라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셨기 때문에 테더에 있어서도 패깅이 좀 깨진다라는 이슈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짚어주신 것 같고요. 비트필승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악재 이슈는 총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악재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악재가 지금 현재 너무 짙은 시장 속인데 추가적인 억단 악재로서의 재료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불안해하시면서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악재 같은 경우에 상장 정보를 이용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내부자 거래가 의심된다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낸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FTX 같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이 지갑들이 발견되었다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해당 거래소들의 문제의 지갑들이 내부 직원과는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WSJ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지갑들이 특정 코인들에 관련돼서 상장되기 전에 사들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상장된 직후에 되팔으면서 이런 차익 거래를 얻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SJ에서
밝혀낸 이제 의심되는 지갑은 현재 한 46개 정도의 찾아낸 상황이고, 이 지갑을 통해서 거래되는 코인은 약 이제 1,730만 달러로 추정치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FTX와 같은 이런 대형 거래소에서 내부 직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인 매매를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은 이제 부정하고 금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악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같은 부분은 분명히 척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식, 부동산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돼서도 공공연하게 지금도 이뤄내지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한정적인 문제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불공정 거래나 혹은 이제 뒷돈과 같은 이런 자금 세탁에 운영돼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노드를 통해서 수면상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주식과는 비교적 조금 더 이제 척결하게 용이하다 그리고 비교적 조금 더 깨끗하다라는 반증의 실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르다노 창시자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현재 시장은 뭘 해도 떨어질 장세다, 약세장이다라고 한 이제 발언이 되겠는데, 이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현재 시가총액의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2위인 이 우리 이더리움과 강력한 이제 쟁쟁을 할 수 있는 이 카르다노 에이다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에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현재 0.54달러 내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사상 최고가인 3.09달러의 약 83%가 하락한 떨어진 모습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카르다노 창시자는 지난 9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는 어떠한 공지나 발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차이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약세장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스갯소리로 덧붙였다 했던 말이, 카르다노가 암을 치료하고 또 이제 주말에 할머니를 교회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에이다는 현재 가격에서 더 떨어질 것이다. 자신이 창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코인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말은 봤을 땐 당연한 얘기다라고 생각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를 포함한 우리 증시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이런 투자 자산에 관련해서 원천적인 악재가 같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하락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그만큼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심리는 매한가지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특히 저번 주 손상은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암호화폐 중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 하락폭을 보여줬던 만큼 그 안에서도 첫 번째 우선적으로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악재성 이슈를 더했고, 그 이후로 이제 법정 담보 스테이블이나 가상자산 담보의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도 현재 이제 신뢰도가 저조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스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암호화폐 여러 섹터들 중에서도 투자 관점보다도 디파이를 인용한 이런 예치를 통해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섹터다라고 알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알트의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더라도 저번 주 손상 비트코인의 하락폭에 비해서 대비해서 알트의 더 큰 대폭락을 보였던 만큼 현재 이런 모습은 마찬가지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비트코인의 동향이 가장 우선시 될 시장이다. 그래서 현재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중요한 시점이고, 알트코인에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나왔을 때 개별적으로 메인엔 업데이트나 어떤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이런 호재성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특징적인 종목으로서 큰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어떠한 강력한 호재를 기대하시기보다는 현재 원천적인 이런 악재가 해소될 전망이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의 우상향을 바라보는데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 또 이제 개별적인 알트들에 대해서 호재가 나올 때도 어떠한 이제 세력의 명분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활용할 뿐 현재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서 올라갈 상승 여력은 다분하지 않다. 그리고 일단 현재 여러 기관들을 보시더라도 기관들이 32K, 대형 투자자인 기관들에서도 32K에서 물려 있는 만큼 현재 개별적인 집단 세력들도 현재 알트들에 대해서 물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어제와 그제 같은 주말 선상에서 알트들이 큰 흐름을 보였던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항상 상승장을 도래하기 전에 먼저 알트들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들에서 상승에 먼저 일으키는 만큼 근데 다시 불장을 위한 도입부일지 아니면 물려있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약간의 상승세에 돌입했을 때 자신들의 물량을 현금화하기 위한 어떠한 세력의 움직임일지는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악재성은 짙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제 비교적 아직까지는 관망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장 정보를 이용을 해서 거래소에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생길수록 확실히 이 정보 불균형도 생기고 이 시장의 미숙한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악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주지 않는 게 악재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에이다 창시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호재, 대형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좋지 않으면 그걸 가격으로서 반영해낼 수가 없다라고 그런 사실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아까 코인 대통령님께서 말해주신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또 어떤 호재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대통령님. 호재 이게 뭐 이런 안 좋은 시장에 또 이제 강음에 콩나듯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얘기했는지는 잊어먹었는데 일단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약세장 끝나간다. 그거에 대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이거를 딱 보면 무슨 이게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예전 시장을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나스닥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죠? 전혀 관계 없어요. 나스닥 떨어지면 오히려 비트코인 막 올라갔어요. 왜? 나스닥 뭐 투자 그쪽 그룹이 다르니까요. 근데 요즘 어떨 때부터 또 이제 나스닥과의 갑작스럽게 이게 페어링이 돼버렸냐? 바로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그러니까 정말 너무 귀신 같을 정도로 갑자기 코로나 빵 터지고 나서 나스닥이랑 나스닥의 모습을 비트코인 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코인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랑 나스닥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코로나 이후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동학 개미 운동.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나스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도 암호화폐 시장도 떨어지고 왜요? 예, 그죠?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연관점도 없고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암호화폐와 나스닥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페어링의 고리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게 된다면 지금 뭐 나스닥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만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데 나스닥 예전 같은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 떨어지면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갔어요.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좀 반대되는 시장 그리고 독립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암호화폐가 떨어지느냐 그리고 금이 왜 올라가느냐 전쟁 났으면 금 삽니까? 자, 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쟁 나면 금을 사요. 왜 사요? 그죠? 그거 지구, 이구. 자, 여러분들 뭐 큰 자산가 뭐 100억, 200억 있으신 분들 금 샀다가는 그죠? 그거 움직이는데 일단은 도로 뚫어야 돼. 그죠? 그다음에 뭐 11톤 뭐 트럭 뭐 섭외해야 돼. 전쟁 나면 SUV 차량은 전부 다 군대 소속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구 지구 뭐 비행기를 탑니까? 그죠? 무게 제한 걸리잖아, 20km.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뭐 내가 뭐 쌓아놨는데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미사일 터져가고 열반응이 나와서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 또 녹아내리죠. 흘러내리고 내 눈물도 흘러내리고. 비트코인이 왜 안 오르느냐는 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이 왜 올라갑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또 들어보면은, 자, 비트코인이 뭐 8천만 원 갔다가 지금 뭐 4천만 원대에서 반토막이 났다. 자, 1억 넣어놨다가 5천만 원 되는 게 낫지. 금 샀다가 다 녹아내리고 우리나라 아직 전쟁 국가입니다. 그죠? 예, 분단 국가예요.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금값이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거 이거 지고 부산까지 내려갈 거예요? 못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1억에 5천만 원 되는 게 낫지. 금 사놨다가 그거 다 흘러내려가지고 내 눈물이랑 같이 흘러내려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의 그 긴축 정책을 또 이제 철회할 가능성이 보여진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 긴축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거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했지만 뭐 그래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다르겠지만 뭐 반반이더라고요. 아직까지 긴축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 정부에서 뭐 여기에서 뭐 긴축 조치를 다시 한번 철회를 해서 한 번 더 다 풀어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풀어진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 다시 한번 활개가 다시 한번 불어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이 비트코인 약세장이 조금 멎어간다, 끝나간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까지 좀 긴 시간을 본다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커플링이 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커플링이 깨지고 비트코인 홀로 또 독주 장세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호재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호재들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우리가 미래적,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지표로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는 이 미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에서 주식 거래 플랫폼 구축을 나선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 미국 법인, 그러니까 FTX US에서 수수료가 없는 주식 거래 플랫폼 이 FTX 스톡을 선보이겠다, 출시를 임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 주식시장에 연결지어주는 코인 혹은 플랫폼을 저는 현재 몇 주 전만 했어도 혼자 약간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런 주식, 증시와 연결지어질 만한 코인 혹은 플랫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좋은 코인 혹은 플랫폼이 될 것 같다라고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거래소에서 내겠다라고 밝히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큰 지표의 역할로 기대되고 있는 전망치입니다. 일단 해당 서비스는 당분간 소수의 미국 사용자들에게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공될 예정이다라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뿐만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해서 주식 거래 계좌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 자금을 우리가 월급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일부분은 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암호화폐, 어느 정도는 이제 주식 시장에 분산해서 투자 운용을 하지만, 이걸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산 투자할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가 업비트만 보시더라도 원화를 넣어 놓은 이후에 하루 이상이 지나야지만 타 거래소에서의 지갑 이동이 되듯이, 혹은 이제 우리가 또 이동을 하고 난 원화 출금을 할 때도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 시간적인 소요가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주식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암호화폐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매우 이제 자금 시간의 단축, 이동의 용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목표는 모든 자산군에 걸쳐서 이런 고객들에게 총체적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FTX 주식의 출시와 함께 투명하고 또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그리고 NFT, 그리고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라는 단일 통합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신뢰도가 저조해지는 이런 악재성 시장이 놓여져 있는데 상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선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될 수도 있다라고 악재성 이슈를 말씀을 드려봤는데, 현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증시와 같은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 시장이 신뢰도를 입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호재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22일 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법정 화폐와 그리고 암호화폐의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자신은 이제 후자,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지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영향력이 있는 어떠한 인물에 관련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친환적인 발언을 해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말씀드려봤을 때 현재 이제 알고리즘 기반이 먼저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현재 테더와 같은 이제 법정 화폐 담보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패깅도 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증시와 같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공시를 발표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공시를 내비칠 입장도, 그러니까 공시를 회사 측에서는 발표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믿음 신뢰도가 저조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떠한 공매도의 세력, 그러니까 현재 이제 어떠한 개인적인 집단들의 세력인지 혹은 어떠한 이제 기관 혹은 그러니까 기관들의 세력인지 알 수는 없겠으나 저번 주 순상 같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악재성 이슈가 강해질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드는 어떠한 이런 중앙 체제, 어떤 국가들의 CBDC 만드는 중앙 국가 은행들에게 있어서 좋은 호재, 그러니까 가장 호재를 입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상생할지 혹은 대체될지 우리가 우려돼야 되고 우려되는 시점이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현재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기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고 근거도 없고 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로 디지털 화폐는 또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현재 세계 국가적으로 CBDC의 화폐 개혁이 일어날 시점이 도래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CBDC가 화폐 개혁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영향을 보일지는 알 수 없겠으나,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테라루나 사태를 봤을 때도 우리 권도영 대표가 아무리 지금 자신의 코인에 관련해서 방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신뢰도를 무너뜨리지 않을 만한 입장을 충분히 내려고 하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또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스테이블 코인 전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확실히 느껴볼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개혁에 관련돼서 화폐 패권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현재는 중국이 먼저 선두주자로 나섰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먼저 선보이고 있고, 현재 다른 개발도상국들 나라에서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개발 착수에 임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디지털 화폐가 도래가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뜨고 있는 가장 핫한 거래소가 FTX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ETF와 또 주식 거래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뉴스로는 이 로빈후드의 지분도 7%가량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확실히 이 자금의 이동이 좀 용이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오랜만에 또 트윗을 남겼습니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나올 것인데 나는 암호화폐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남긴 건데요. 일단 물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같이 나아가겠지만 암호화폐에 좀 더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CBDC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